안녕하세요. 문제 유형 분석 3회차 CS 전략론 1번부터 15번까지 그래서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 1번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청사진 구성 요소의 명칭은 찾는 문제죠. 보기. 인터넷 모 카페에서는 스스로를 스마트 컨슈머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비행기 기내에서 핸드폰, 식기류, 담요, 쿠션 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블랙 컨슈밍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누구의 행동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아니면 고객일까요? 그래서 컨슈머라는 자체가 소비자죠. 고객의 행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 행동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고객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행위가 소비하거나 평가하거나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수행하는 단계, 선택, 활동, 상호작용 등을 우리가 고객의 행동이라고 하고요. 치과 예를 든다면 병원을 선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예약 전화를 하는 행위, 주차하는 거, 예진하는 거, 의사와 만남, 처방전 받기, 진료비 수납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처럼 예시로 나오는 문제 한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는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고요. 종업원의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객의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의 행동이 있고요.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의 행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래서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무엇이라고 했죠? 구성요소 중에 가시선이라고 했죠. 가시선. 가시선을 기준으로 해서 고객의 눈에 보이는 일선 종업원,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 종업원이라고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치과 예를 든다면 주차 관리인의 주차 안내는 고객의 눈에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접수하는 사람들, 의사와 간호사의 진료는 눈에 보이는 행위, 그 다음에 치과병원에서 예약 전화를 받는 직원은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죠? 후방 종업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는 내부 상호작용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때요? 전방 종업원, 무대에 있는 종업원을 지원해주는 행위를 하는 곳이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 서비스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효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점이라든가 장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1번 서비스 수요 추정 시 예측 오류를 줄이고자 할 때 청사진을 사용한다. 2번 고객의 불평과 불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도 청사진을 분석을 하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서비스 시설 주변에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다음에 호텔 객실이나 그다음에 국제 항공 좌석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도 서비스 청사진을 분석을 한다. 5번 서비스 시설 내에서 고객의 동선 축소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예시가 틀렸죠. 그죠? 우리가 여기 기본적으로 서비스 청사진은 무엇을 하기 위한 행위인가요?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동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성을 증대시키고자 할 때 서비스 청사진을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서비스 시설 내에 고객의 동선을 분석하는 건지 축소하는 건지 해서 구분 지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고객의 소리 VOC 제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거죠. VOC는 고객의 소리로 고객이 어디예요? 기업에게 기업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피드백.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입니다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CRM의 한계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고객의 실제 소리를 지금 듣는 거죠. 고객의 실제 성향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OC에 1차 자료보다는
1차 자료보다는 느리지만 정제된 상태로서의 고객 요구사항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VO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 수집으로 보면 1차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바로 기업에 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자료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받은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자료가 가장 속도가 빠르죠. 그죠? 가장 고객의 소리가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번은 CRM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은 고객의 소리가 다양하더라도 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적합한 정보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가장 큰 VOC의 단점이 고객의 소리가 너무 다양하여 그죠? 다 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다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 접점 종업원의 처리 부서가 불명확하더라도 신속한 불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VOC의 단점. 처리 부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피드백이 신속하게 갈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VOC를 제기했을 때 피드백이 바로 가지 않는 문제점, 아예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의 실질적 요구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아니죠. VOC는 고객의 실질적 요구를 바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가 있죠. 그죠? 힘들어.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기업 대처 활동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라고 해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VOC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알 수 있어서 향후 예상되는 기업의 대응 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부 직원들이 공유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답이 되었던 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CRM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어때요?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고객의 실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객 욕구와 기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죠.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OC는 너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선 방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고객의 소리에서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다는 거, 고객과의 관계 개선 유지, VOC를 해결해주면 어때요? 충성 고객이 되겠죠. 재거래를 하거나 고정 고객이 된다. 가장 큰 이점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VOC의 가장 큰 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글자인데 VOC에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VOC를 분석하는 건 아니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도 다양하여 기업에 영향 주는 적합한 정보 분석이 어렵다라는 거. 사람마다 불만이 다 다르죠. 그죠? 고객을 응대하는 고객 접점 종업원의 처리 부서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만약에 주차 문제다 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에 이게 문제인가 찾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번. 서비스 모니터링을 공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 기간,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정보 노출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는 미스테리 쇼핑 기법을 사용할 경우 적절한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할 때 조사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서비스의 품질, 종업원의 능력, 친절도, 표준 준수 여부 모두 다 체킹을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은 측정 요소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을 대면하는 접점 직원의 서비스 수준, 그다음 두 번째는 제공 환경 관리 부분, 그다음에 고객 접근 프로세스, 운영 부분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례로 봤을 때는 뭐 서비스 품질, 종업원의 능력, 친절도, 서비스 표준 준수 여부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미스테리 쇼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실시하는 장소로 보면 뭐 쇼핑센터라든가 또는 할인점, 패스트푸드점 이런 곳에서 구매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미스테리 쇼핑을 가장 많이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다음 중 고객 패널 제도에서 정보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보 구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조사 방법이죠. 그죠? 고객 패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6명에서 12명 정도를 모아놓고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관찰 조사를 한다라든가 직접 써보고 하는 거, 경험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게 키워드예요. 모니터링,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 비교 체험. 온라인 게시판 분석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고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해본 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그래서 5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패널에 대해서, 고객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정한 기간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지각을 기업에 알려주기 위해서 모집된 지속적인 고객 집단, 그래서 인원을 6명에서 12명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는 현장 비교 체험,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장조사가 여기 해당되고요. 지금 모니터링 방법이 시험 문제 2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게시판 분석 하나, 방금 나왔던 문제, 다른 하나는 수요 예측이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패널을 구성할 때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압력밥솥에 대한 패널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표본을 대표를 누구로 해야 될까요? 뭐 20대에서 50대까지 주부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구성원들의 최종 소비자 중에 규모가 큰 세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